마음이 좁은 사람. 군자는 상대방의 장점이 더욱 커지도록 북돋아주고 결점은 점점 줄일 수 있도록 엄중하게 충고한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 반대다.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가로막는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지켜 세울 뿐 꼭 필요한 주의조차 하지 않는다. 물건을 훔치는 자만이 도둑은 아니다. 어려서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부모를 난처하게 만든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 멋대로 굴며 타인에게 도움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늙어서는 주위에 폐를 끼치며 끈질기게 연명한다. 이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도둑과 진배 없다. 자신의 생명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은 누군가의 행복을 떠받치기 위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생명을 훔치는 것과 같다. 평생의 역경 속에서 살았던 공자의 인생.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생존했던 인물로서 우리 인류사에서 크나큰 족적을 남긴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다. 그의 가르침인 유교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지침으로 전해져 지금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지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자 본인은 그처럼 큰 업적을 남겼다는 자각이 없었다. 대업을 달성한 자신의 인생에 만족은커녕 말년에 이르기까지 불만이 가득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자의 인생은 보기 딱할 만큼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다. 무엇을 하든 늘 벽에 부딪혀 괴로워했다. 분명 그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따위 인생 정말 못 살겠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시리에 빠져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주위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늘 상냥함과 유머와 경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진정 훌륭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힘들 때에도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태양과 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태양과 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절교를 선언할지라도 태양과 달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난처해지는 것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찮은 허세나 고집으로 상대를 부정해 본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진정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선물에 담긴 마음. 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저렴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라. 또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사양하지 말라. 과자 하나를 받았든 훌륭한 마차나 말을 받았든 똑같이 고마워라는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똑같은 우정이기 때문이다. 단, 친구가 조상님께 바칠 곡물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한다. 이는 친구를 향해서가 아닌 그 조상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세월의 깨달음. 내 나이 15세.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0살이 되어서는 인생의 방향이 겨우 보이기 시작했다. 40살쯤에는 인생의 목표가 확고해짐에 따라 망설임이 사라졌다. 50살에는 내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60이 되니 나와 다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며 반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70이 되자 나의 욕망이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서라도 세상의 규칙을 어기지 않게 되었다. 약속을 지키는 자세.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지금 당신이 필요해라는 부탁을 받으면 곧바로 달려가야 한다. 마차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된다면 두 발로 뛰어서라도 서두른다. 차후에 마차가 따라오면 그때 타고 가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결국 처음부터 마차로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마차가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한다면, 그래서 소중한 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단 몇 %의 가능성일지라도 약속한 일을 더 확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자의 태도다. 군자의 실패, 악인의 실패.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군자 역시 실패할 때가 있다. 그러나 실패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실패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군자는 군자다운 실패를 하고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실패를 한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더라도 군자는 배려 깊은 마음 때문에 속지만 악인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속는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모두 똑같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나는 공자의 말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공자의 말을 읽고 느낀 생각을 지금부터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공자의 말은 그의 말과 가르침을 모은 논어에 기록되어 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해 가야 한다. 세 번째,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한다. 네 번째,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아는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바보가 되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 마지막, 미래를 정의하려면 과거를 연구하라. 이러한 말들은 논어의 말을 읽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말들은 윤리, 정치, 교육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공자의 방대한 가르침을 작은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이 책 논어의 말에 보면 어리석음의 기준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일단 내가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어리석음에 대한 기준은 사실 맥락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음이란 내가 알기로는 지능, 이해 또는 상식의 부족을 의미했다. 어리석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원래 다음과 같다. 특정 주제나 영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한 것, 실제 상황에 지식이나 이해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지능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이지만 사람에 대해 알려주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또한 누군가를 어리석다라고 부르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훌륭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없다. 그러나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나의 행동 지침이 있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였다. 사람에게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오죽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열정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한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은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길을 찾고 좋은 삶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